안녕하세요. 평택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께 평택지제역에서 토지 건물 신축으로 투자하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보다도 꼬마 빌딩이 대세이다. 예를 들면 농구선수 서장훈 씨가 강남에 사놓은 꼬마 빌딩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땅을 사서 신축하여 다가구나 다세대 점포주택 상가 건물을 만드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가 건물로 만드는 방법이 투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 시대와는 다른 부동산 투자 시대입니다. 토지를 사서 건축하고 개발하는 시대로 방향이 바꾸어졌습니다. 첫 번째, 평택지제역 아파트 투자는 끝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투자보다 똘똘한 꼬마 빌딩 한 채가 대세입니다. 꼬마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를 다 처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은 강남, 송파, 용산 등이 대세입니다. 수원은 광교죠. 평택은 고덕 신도시와 지제 신도시가 앞으로 평택의 대세 부동산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평택에서 고덕지제역으로 해야 되고 토지 또한 고덕지제역에서 점포주택이나 상가 건물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이 대세일 거란 생각으로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꼬마 빌딩이 생깁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토지를 사서 이 꼬마 빌딩으로 옮겨지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특히 강남에서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에서도 아파트 투자보다 토지 또는 꼬마 빌딩으로 옮겨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투자를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택수의 꼬마 빌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신축이 더 좋습니다. 평택 지제역에서 토지 투자는 어떠한가? 오래전부터 토지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토지 투자의 핵심은 재료가 있는 곳입니다. 기존 도시보다도 자원이 있는 곳, 삼성이 이전하는 곳, GTX A 노선 C 노선이 연장하는 곳, 많은 아파트가 설립돼서 인구를 100만을 바라보는 평택. 이곳이 대세일 것입니다. 특히 평택 지제역은 지제역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현재는 동측 지제역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서측 지제역, 삼성전자가 가까이 있는 서측 지제역이 더 나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3번 평택 지제역에서 상가주택 신축 사업은 어떠한가? 결론으로는 매우 유망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투자를 결정한 곳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제역이 바로 정답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GTX A 노선, GTX C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 규제로 토지와 신축 사업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와 신축 사업이 유망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떤 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트렌드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토지나 매입하거나 나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좋은 토지를 사서 새로운 트렌드인 예쁘고 개성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재료가 있는 곳에 투자하라. 평택 지제역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삼성 임직원이 좋아하는 곳은 역세권입니다. 지제역 특히 GTX가 예정이고 지금은 SRT가 지제역에 정차하여 강남까지 가는데 2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이러한 지제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평택 지제역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뉴트랜드의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평택 인구는 지금보다 2배가 더 살게 됩니다. 현재 2022년 4월 30일 현재 57만 전후의 인구지만 10년 후에는 100만이라는 인구가 됩니다. 앞으로 50만이라는 인구가 더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50만 인구가 어디에 거주하겠습니까? 저는 지제역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꼬마 빌딩의 투자 방향은 수익률보다도 미래 투자가 대세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줄어들지만 앞으로 2년, 5년, 10년 후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최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서울은 강남 평택은 지제역이 정답일 거라 생각을 갖게 됩니다. 5번 건물은 어떻게 건축하는가? 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기본법입니다. 제가 건축법 공부를 할 때 건축법만 한 2개월 넘게 거의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그만큼 건축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제역에는 건축법보다 상위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저번 주 동영상에서 한번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숙지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확보하라. 조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토지 재료가 있는 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는 곳 그쪽의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설계를 계획해야 됩니다. 설계는 예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건물이 상가냐 주택이냐도 중요하지만 이쁜 건물 개성이 있는 건물로 디자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다가구나 다세대 상가만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짓는 설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지제역방송국과 협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설계 업체 그중에서도 주택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설계 업체를 정해서 건물 설계를 계획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다가구 전문 설계 업체에 맡겨라. 인허가는 지역 전문 업체가 유리하다. 디자인을 강조하려면 외관을 예쁜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서울 강남에서 활동했고 선진국에서 공부한 젊은 감각을 가진 설계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계는 인테리어, 설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시공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계보다도 내부 인테리어 바닥과 벽, 도배, 천장 그리고 조명 등은 어떤 걸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 모든 것을 감각 있는 인테리어, 설계업체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발코니 확장 면적에 신경 써야 됩니다. 요즘 발코니 확장이 연 면적에 안 들어가지 않지만 내부에 확장하여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발코니 확장 면적을 잘 뽑을 수 있는 설계 업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는 이유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짓지 않는 건물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권장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해줍니다. 그 부분에 유념하여 꼭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꼭 넣길 바라며 발코니 확장을 잘 넣어서 효율적인 상가와 점포 주택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중요합니다. 주차 대수에 따라 주택을 더 지을 수도 있고, 특히 상가도 중요합니다. 법적 주차 대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100제곱미터당 1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은 135제곱미터당 1대,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는 세대당 1대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은 0.7대입니다. 다중주택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제 신도시의 토지는 다중주택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대수가 적으면 세대수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와 건물에 대한 외관과 내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잘 조사하고 전용 면적으로 잘 뽑을 수 있는 설계사무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제 신도시는 일조권 사선이 중요합니다. 지제 신도시는 정남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남 방향에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깊숙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조권 사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개수에 신경을 써라. 상가 건물을 지을 때 큰 평수보다 적은 평수를 많이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가의 면적을 크게 하면 임대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10평 기준으로 150만 원 전후 되면은 상가도 잘 나가고 장사하기도 수월하고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 어느 노어머니의 큰아들은 집신을 팔고 작은아들은 우산을 팔았는데 어머니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늘 두 아들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행인의 한마디로 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날이 좋으면 큰아들의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작은아들의 장사가 잘 되듯 분산으로 나누어 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지을 때 한 개만 크게 지을 경우에 월세가 안 들어오면은 머리 아픈 거죠. 그걸 두 개로 나누고 네 개로 나누고 그러면 여러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임차인이 있고 못 되는 임차인이 있지만 월세는 그래도 원활하게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개수를 소형화하고 많이 만들어라, 그 부분을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택 설계는 조망이 중시돼야 합니다. 주택 설계는 거실이나 안방에서 조망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고 풍수지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남향 설계 풍수지리에 신경 쓰는 설계, 주방 레이아웃에 신경 쓰는 설계, 특히 주방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요즘의 11자형 주방, 대면형 주방, 싱크대와 수전이 앞에 나와서 대화하며 유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레이아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가능하다면 방이 3개면 화장실이 3개, 방이 2개면 화장실이 2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최하 2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니 기존 주택은 안방에 화장실이 적고 공용 화장실이 큽니다. 욕실은 공용 화장실에 있고 안방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꿔서 안방에 샤워실이랑 욕조를 두고 공용 화장실을 소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꼭 설치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소비자의 니즈는 건축주가 아니고 거주할 임차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이니 이 소비자에 맞게끔 설계와 모든 레이아웃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설계는 주변 여건을 보고 설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옆에 건물이 2층인데 나만 5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옆 건물이 노란색인데 나만 빨간색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옆에 노란색이면 옆에 맞게끔 같이 어울려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제 신도시는 다락 복층이 설치가 됩니다. 다락 설계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락은 평균 높이가 18m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해서 1.8m로 하지 말고 사선으로 해서 평균이 1.8m니 한 부분은 25m 이상 되고 적은 부분은 1m 사선으로 해서 좀 효율적인 공간 다락에서 발코니까지 나가는 부분으로 설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주방을 해야 되고 바닥 난방을 안 해야 됩니다. 물론 법은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다락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의 인테리어는 무문선, 무몰딩, 히든도어, 융스위치, 라인 조명 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를 보고 또 전문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책을 봐서 요즘 트렌드인 무문선은 어떻게 하고 무몰딩을 어떻게 하고 히든 도어는 무엇이고 융스위치는 무엇이고 라인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세 번째, 금융을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동영상에 금융에 대해서 24분가량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통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은 부채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본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금융을 많이 해 자금을 많이 확보하여 그걸 가지고 토지와 건축에 대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금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면 금융도 잘 나오고 주택수에도 안 들어오고 많은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평택지제역 방송국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통한 3단계 금융을 활용하라. 1단계는 토지 매입 융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단계는 시공비를 금융 지원받아서 공사비를 확보하면 공사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공비 금융에 나간 이자보다 공사비를 싸게 하는 금액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회사는 지역 건설회사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을 하게 되면은 외주도 많이 생기고 추후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건설회사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AS를 할 수 있고 협력업체 또한 유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건설회사를 활용하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초기부터 임대를 계획 잡고 유치하라. 일반 90% 이상 건축주들은 지은 다음에 임대를 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 정반대입니다. 저는 창업을 하는 분한테도 먼저 간판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간판을 달아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게 되면 먼저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을 나중에 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간판을 먼저 달듯이 건축주도 미리 임대를 잡고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짓는 건물의 병원이 유치가 돼서 하게 되면은 시공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우수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미리 임대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먼저 카탈로그를 만들고 먼저 임대를 유치했을 때 많은 수수료를 주고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먼저 임대인을 잡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건물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겨라. 일반 사람들은 다세대 다가구 상가 건물을 지을 경우 본인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나서서 조율하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궁극적인 삶은 행복이 아닐까요? 임대 건물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임대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임대를 놓고 AS가 생기더라도 관리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 관리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하자, 입주민 하자, 청소 관리, 임대차 관리 등을 몇십만 원만 주면 해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임대 관리를 선택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얼마 있으면 꼬마 빌딩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토지 100평 규모 지상 5층 8세대 기준으로는 현금 7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물론 더 그 이상을 들죠. 지난주 강좌 금융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비가 한 12억, 공사비가 12억, 기타 비용 2억 하면은 전체적으로 2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융자를 20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6억은 자금으로 쓰고 1억은 혹시 모를 예비비로 듭니다. 그래서 7억 정도면 금융 20억 원을 지원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월 임대료가 한 1200만 원 전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이자는 지금 현재 금융사 퍼센트대로 해서 700만 원 예상합니다. 월 수입 500만 원 전후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말도 있지만 자기 돈 한 7억 정도 두고 금융을 20억 원 떠안으면은 이 정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요즘에 10억 정도 되는 대이율 4% 기준으로 9억 8억 되면 처분하고 꼬마 빌딩 사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꼬마 빌딩을 많이 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지금부터 평택지제역의 꼬마 빌딩 다세대 다가구 상가 건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2. 건물 짓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는 금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매입을 해라. 법인을 통해서 토지 매입 과정에 토지 융자를 받고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물을 건축할 때는 공사비를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준공이 났을 때 전체 건물을 융자를 받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계와 금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3. 처음 건물을 짓는데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택 지제역 송국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과연 융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융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우수한 금융기관과 많은 업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곳은 90% 이상 된다는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과감하게 저희와 상의하십시오. 질문 다섯 번째. 건물 짓는데 부과되는 세금은 어떠한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죠. 토지 취득세, 건물 취득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데 90% 이상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국민주택, 공동주택을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토지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세무서와 상의하고 또 시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줬을 때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8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 세금과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됩니다. 종부세라고 그러죠. 이 종부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면 시간을 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동영상을 진행할까 합니다. 양도시는 양도소득세고 법인일 경우 법인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고 개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 임대 사업일 경우에 많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결론 현재 정부는 아파트를 투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 반대로 나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억제하는 현 정부는 아파트 주택을 많이 공급하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가 아파트 투자를 억제하니 토지를 사서 다세대 주택을 짓고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와 같은 궤도로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이 대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하자. 법인은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은 나라 발전도 되고 주택도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의 주택 안정에 도모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투자이익이 금리 상승 즉 이자율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점포주택이고 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투자 그러니까 점포주택을 모두 상가로 만든다든지 다가구 주택을 모두 상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택 지제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동영상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짓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 동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길 바라고 이상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